자,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어제 뭐 축구도 잘 먹었고, 뉴욕 GT 오바랑 저 독일 승 엮어가지고 메인만 그냥 풀벳 갈려 잘 먹었고, 멀브도 양키스 뻔한 거 마인에다가 휴스턴 언더 좋아 보여가지고 잘 낑겨서 잘 들어왔으면, 서브가 볼티모어시 연장 가서 이겼으면서 올킬인데 어쨌든 접근한 거 메인 다 들어왔고, 서브 하나가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뭐 이득 받고, 우측구 조금 아쉽긴 했는데 내일 또 뭐 MLS랑 저 우측구 또 있으니까 그건 또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축구 먼저 가볍게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코멘트 위주로.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텐션이 잘 안 사는데 갑시다. 이렇게 잘 맞춘 날에 텐션 빡 살려서 해야 되는데 겁나 피곤하네. 헝가리 대 스위스. 일단은 조가 여기 이제 어제 그 독일 조예요. 독일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확실히 이제 본선에 들어가니까 A매치 때 장난질 하는 거 안 하는 것 같아. 잘하더라 독일. A매치 때 존나 못하더니 실전 되니까 잘해. 이래서 A매치를 가면 안 돼. 장난질 존나 하니까. 뭐 헝가리 대 스위스. 제가 볼 때는 일단 스위스가 전력은 더 좋아요. 근데 스위스 문제가 뭐냐면은 끝발이 안 좋아요. 끝발이 스위스가. 뭐 유로 예선 때도 그렇고, 원래 스위스가 약간 좀 강팀 상대로 되게 까다롭고 약팀 상대로 은근히 좀 잘 못 패는 약간 그런, 옛날부터 옛날에 그런 이미지였는데 조금 2020년대 넘어오고 약팀도 어느 정도 좀 패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번 그 유로 예선부터 해가지고 뭐 이기고 있다가 맨날 비기고 두 골차 비기고 막 그런 경기들 너무 많아. 무승부가 너무 많아. 무승부가 최근 10경기 중 6경기가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심지어 동기부여가 있던 경기들까지도 중간에 2대0으로 이게 다 비기질 않나, 막 그런 경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조금 어지럽게는 해요. 전체적으로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은 스위스가 꽉 잡을 것 같은데, 헝가리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좀 단결력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유럽 팀들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이제 좀 단결력 같은 것들, 팀원의 좀 조직력들, 서로 이제 한 발 더 띄워주고 활동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서 좀 장점이 있고, 사실 전력 자체는 뭐 당연히 떨어집니다. 뭐 크게 뭐 소보슬라이 리버풀에 뭐 그런 애들, 뭐 올반이나 저 라이프치 뭐 이런 애들 좀, 뭐 케르케즈 본머스의 측면 수비 뭐 이런 애들 좀 그래도 갈았고 있는 애들이 조금씩 이제 막 포함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막 매서운 사이즈는 아니라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무앤무 아니면은 뭐 언더나 그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헝가리 입장에서도 일단 독일 위로 올리고 저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 이렇게 2-3-2 싸움 가져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헝가리도 사실 스위스보다는 스코틀랜드가 상대하기 훨씬 더 편해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전방에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골결이 가끔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유로 예선 때 보면은 아니면은 그냥 상대가 역습 잘 하다가도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부러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약간 무승배무 사이즈나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무외무 언더 쪽으로 0대1, 뭐 1대1, 2대1 그 정도 느낌 보고요. 두 번째 스페인 대 크로아티아. 이 경기는 뭐 좀비 크로아티아 대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많이 돼가지고 어쨌든 스페인과의 대결인데, 일단은 뭐 크로아티아가 여전히 그 명단 자체가 솔직히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브로조비치, 파살리치, 모드리치, 뭐 코바치치 똑같고요. 전방도 뭐 크라마리치, 부디미르, 페리시치, 블라시치, 뭐 마이에르. 기본적으로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사실 어려운 경기, 조금 언더독에 위치했던 경기에서 막 무승부 캐면서 연장 가가지고 막 월드컵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네이션스 리그도 그렇고 약간 그런 모습이 많은데, 이거 여기까지 될라나 사실. 모드리치도 이번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한물 간 느낌이 좀 진하게 있긴 했거든요. 그죠?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모드리치가 되게 못했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브로조비치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 좀 고전하는, 뭔가 좀 적응 잘 못하는 사이즈고, 코바치치도 어쨌든 맨시티 와서 출전 시간이 좀 줄긴 했으니까
거기에 부디미르 91년생이 몇 살이지? 거의 은퇴할 나이야. 페리시치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에는 사실 스페인의 그 젊음 뭐 측면에 니코 윌리엄스나 저기 그 야말이나 뭐 이런 젊은 자원들을 크로아티아가 이게 체력적이나 여러 가지로 감당을 해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스페인 사이즈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크로아티아가 항상 무에 대한 그런 좀 변수가 있기는 해요. 잘 비비기는 해 냉정하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잘 비빈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슬슬 이제 조금 솔직히 선수들도 이미 라스트 댄스가 몇 번째야?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해가지고 네이션스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라스트 댄스야? 마지막은 좀 시원하게 무너져라. 그래서 스페인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탈리아 대 알바니아. 조를 말씀 안 해드렸네 참. 스페인 같은 경우 이제 저기 지금 하는 얘들하고 같은 조입니다. 여기랑 같은 조예요. 여기랑 같은 조.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죠. 알바니아 정도 제외하고. 지금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지? 기본적으로 알바니아 일단은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는 애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뭐 짐시티나 그 아탈란타, 그리고 하사이 같은 경우는 그 라치오 측면 쪽이고, 뭐 아슬라니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그 미드필더 자원 또 요 정도에다가 그 브로야 또 사생 공격수 첼시 출신의 뭐 바이라미도 참 저기 세리에서 뛰는 놈이고. 그래서 세리 애들이 되게 많아. 거의 빅리그 애들 거의 다 세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탈리아의 축구를 좀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이탈리아 입장에서 조금 걱정거리일 수 있어요.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력이 막 풀 멤버로 소집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뭐 소집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이즈에서 수비 쪽에서 좀 부상자들로 몇몇 핵심 자원들이 좀 이탈했던 부분도 있고, 솔직히 전방 자체도 무게감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죠. 뭐 키에사에다가 뭐 스카마카, 뭐 레테기 뭐 이런 애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엘샤르이 같은 애들도 여전히 좀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아주 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뭐 평가전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스니아 상대로도 홈에서 1대0 승리는 물론 내용 자체는 이탈리아가 조금 많이 두들기는 양상에서 찬스를 놓쳐가지고 1대0이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좀 우려점이 있는 내용이죠. 그 전에 뭐 튀르키예전도 약간 졸전의 냄새가 좀 났었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유로 예선에서도 그렇고 좀 비벼주는 양상에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탈리아 승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탈리아가 어쨌든 간에 뭐 지난 월드컵 때도 좀 탈락을 하고 아예 그냥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월드컵을 가질 못했잖아. 근데 유로에서는 항상 전력 대비 그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게 유로기 때문에 알바니아 같은 경우 어쨌든 이런 유로에서의 경험치도 당연히 떨어질 뿐더러 알바니아가 그리고 사실 유로 예선에서 어쨌든 간에 저 조를 뚫는 과정에서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 냉정하게. 그러니까 상대보다 축구를 더 잘해서 올라오진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뭐 체코나 폴란드 이런 팀한테 다 점유율 밀리고 슈팅도 막 2개, 3개, 막 5개 막 이 정도밖에 못 때렸어. 근데 그게 다 들어갔어요. 한 경기가 아니라 그게 막 4, 5경기에서 슈팅도 막 10개도 못 때리고 대여섯 개 때리면 막 2~3골씩 들어가고, 막 아산이 원더골도 형님들 그 아산이 K리그 광주 놈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야. 그런 골들이 막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 무대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탈리아 전력을 감안했을 때 이 작은 배당이 메리트가 있다라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래도 승패로서 접근을 한다면 이탈리아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뭐 오바 쪽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귀신 같은 막 1대0 승리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핸디랑 오노바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씨. 이 정도 보고 말승이 나 또 왜 내가 왜 혼나야 돼? 존나 잘 맞췄는데 어제. 부디미르 91년생이니까 외국 나이로 32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 늙었어 저기 애들. 20대가 별로 없어요. 저 수비진이랑 그 공격 쪽에 마에르 그 볼프스 이선장 고시키 빼면은 죄다 이제 30대야. 좀비 축구를 하기에는 너무 늙긴 했어요 이제는. 30대 초반이면 모를까 중반 애들도 많고. 느바로 갑시다. 아니
느바래. 아 느바가 좀 빨리 개막했으면 좋긴 하겠네. 물 보러 갑시다. 10경기 정도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물 한 잔 먹어야지 피곤해. 미네소타 대 오클랜드. 텐션 좀 올리자 물 보니까. 일단 베일리 오버 대 에스테스. 일단은 방어율만 보면은 사실 베일리 오버가 올 시즌에 신뢰도가 없기는 해요. 근데 오늘 경기 제가 경기를 안 봤는데 어떻게 역전했어? 그걸 연장 가서 미네가 이겨버리네. 심지어 메이스 밀로 나왔던데. 아무튼간에 뭐 베일리 오버 최근에 안 좋습니다. 직전 피츠버그 원정 4.2이닝 4실점에 양키스 원정도 5이닝 3실점. 뭐 캔자스와의 홈 경기 5이닝 3피 홈런 6실점. 뭐 그 전에 텍사스와의 홈 경기 5이닝 2실점. 기본적으로 뭐 올해 커터 새로운 구종을 뭐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베일리 오버가 못하고 있는 왜 못하냐면은 구석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회전수도 별 차이 없고 사실 뭐 애초에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 뭐 9위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컨트롤이나 이제 커맨드 같은 제구로 이제 승부를 보는 타입인데 올 시즌 기본적으로 좀 패스트볼에 대한 로케이션이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가운데 몰리는 공이 좀 많아요. 특히 득점권에서 장타를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안타를 별로 맞지 않아도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주자가 없을 때는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올해가 더 좋아요. 실제로 주자가 없을 때는 주자가 있으면 계속 쳐맞으니까 안타를 4개 쳐맞았는데 그게 한 이닝이 다 맞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또 장타가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올 시즌 13번의 등판 경기 지표를 전체적으로 봐도 4월 8일에 다저스전도 5이닝 3피안타 1실점 디트전도 6이닝 2피안타 1실점 에인절스전 7.1이닝 3피안타 2실점 화삭전 6이닝 6피안타 4실점 기록이 그래. 시애틀전 5이닝 3피안타 2실점 텍사스전 5이닝 4피안타 2실점 양키스전도 아까 봤잖아 5이닝 3피안타 3실점입니다. 나가면 점수야. 나가면 시브레 나가면 절반 이상의 점수야. 이런 경기가 너무 많아요. 베일리 오버가 실질적으로 안타 자체를 많이 맞고 있지는 않다. 근데 주자가 나가면은 장타를 자꾸 맞으니까 나가는 거 대비 점수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거. 그죠? 뭐 다른 애들은 6이닝 6피안타 무실점한 애들도 있는데 비율 엄청 많잖아. 얘는 뭐 그거 나가는 주자가 절반 이상이 다 득점으로 두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이 부분이 올 시즌 베일리 오버의 문제고 뭐 몰리는 공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맞아가 나가는 거기도 합니다만 또 주자가 있을 때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오늘은 상대가 오클이에요. 애초에도 베일리 오버가 안타를 지금 잘 맞고 있지는 않거든요. 점수를 많이 줄 뿐이지. 애초에 오클이기 때문에 출루 자체, 안타 자체를 많이 만들 가능성은 별로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방 쳐맞아서 2, 3점은 줄 수 있어도 당연히 원래 그렇기 때문에 베일리 오버는 그 이상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클 상대로 2, 3점 주면 컬스는 찍는다는 얘기야. 그죠? 뭐 컬스나 컬스 풀이나 그래서 방어율 대비 요 경기 자체는 저는 베일리 오버는 뭐 나쁘지 않게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5점대니까 막 오클한테도 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사이즈는 나오기 좀 쉽지 않을까? 애초에 다른 팀 상대로도 안타를 당했던 적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캔자 상대로 쳐맞았나? 막 그런 것들 좀 있긴 했는데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오히려 안타 자체는 많이 안 맞은 적이 더 많다. 근데 오늘은 상대가 오클이니까 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에스테스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 갭이 좀 커요. 에스테스 이제 홈에서 2점대, 원정에서 6점대입니다. WOBA도 홈에서 0.19인데 원정에서 이제 0.388로 개쓰레기입니다. 원정에서 올 시즌 피홈런 볼넷 홈에선 없어요. 원정에서 개 많습니다. 원정 4경기 등판에서 이제 뭐 템파베이전 제외하고 전부 피홈런도 있었고
뭐 직전 샌디 원정 5이닝 8피안타 2피 홈런 3실점. 야, 이 새끼 5이닝 8피안타 2피 홈런인데 3실점인데 베일리오버는 뭐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얘가 몇 번 사실 등판 땜빵 선발이잖아요. 몇 번 등판하지 않아가지고 처음 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미네소타를 상대로 한번 만났어요. 미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부분이죠. 처음 보면 좀 공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제는 작년 기록은 미네소타 원정, 오늘도 원정인데 5.1이닝 6피안타 1피 홈런 3실점.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호투하지는 않았었다 결코. 추가로 이제 최근에 미네소타 빠따가 좀 많이 살아났죠. 코리아 미쳐 날뛰고 있고 최근에 벅스턴도 제값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까지 좀 쳐주고 있는 구간이라 그래서 빠따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애초에 역전을 한 거기도 합니다만 선발에서도 밀릴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걸 또 메이스 밀러도 오늘 썼기 때문에 내일 아마 안 쓸 거고 아껴주기 때문에 워낙 그나마 불안한 게 이제 미네 불펜이 필승조는 다 쓸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시엘바라고 한 놈 있어요 미네소타에. 그러니까 이게 어줍지 않게 불펜을 그러니까 조금 소모가 있기는 해요. 아끼려면 아껴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 근데 시엘바 같은 새끼 올리면은 진짜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콜로전 2경기 때 콜로전 2번 나왔거든요. 연짝으로 아웃 카운트 하나를 못 잡고 7점을 줬어요. 제가 그때 하루 미네소타 마인 찍은 날이 있었는데 5점 차였는데 저 새끼 나오고 나서 아웃 카운트 하나도 안 잡았는데 2점 차가 된 거야. 물론 이제 뒤에 미네소타가 난타 갈겨가지고 10몇 점 낸 날 했잖아. 푸근하게 이긴 했습니다만 진짜로 이틀 연속으로 저는 그 당시 또 미네를 간 게 전날에 시엘바가 나와가지고 저 새끼 오늘은 안 나온다. 이건 무조건 마인이다 하고 갔거든. 또 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새끼 나올까봐 좀 걱정이긴 존나 못해 진짜로. 볼 보면은 감독이 잘 바꾸지도 않아. 한 3-4번 맞아야 바꾸더라고. 그래서 오늘 뭔가 나올 느낌도 조금 그거 하나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저 새끼 하나 나올까 말까 좀 불안한데 설마 직전 콜로 시리즈 연속으로 그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닦고 7점 잡은 놈을 또 올릴까 싶기는 해가지고 약간 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마인승 보겠습니다. 마인승 이렇게 보고 구성님 오랜만이다. 어서오세요. 드려야지. 오늘 드렸습니다 형님. 그리고 뭐 자꾸 혼내준대. 뭐길래 그래. 두 번째 이제 컵스,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이마나가 대 팔란트. 일단 이마나가 최근에 흔들린 적은 있었죠. 신시내티 아닌데 신시내티가 아니었는데 어디였더라? 화삭전도 이닝을 많이 못 먹었고 저기 미러키 전에 난타를 당했었죠. 미러키 워낙 우한 상대로 근데 자완인데 저 맞았구나. 참 이만하가 자완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흔들림이 크게 있었는데 직전 신시내티 원정 경기는 6.2이닝 5피안타 1피 홈런 2실점으로 그래도 한번 호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만하가 좀 안 좋았던 게 스플리터도 좀 잘 안 떨어지고 패스트볼도 이제 떠오르는 무브먼트가 평소보다 좀 죽으면서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위로는 안 올라가고 쳐맞을 수밖에 없죠. 그냥 존나 밋밋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전했었는데 직전 신시내티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막 이전만큼의 포스는 사실 이미 좀 약간 사라진 느낌이고 팔란트 같은 경우 이제 땜빵 선발 최근 3경기 등판해서 신시즌 6이닝 무실점. 좀 적을까? 이게 안 적으니까 별로 이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6이닝 무실점, 휴스턴전 이제 3이닝 6실점, 콜로전 6이닝 무실점. 팔란트 선발, 땜빵 선발로 3경기 요 기록인데 글쎄요. 뭐야 이게? 퐁당 쳐맞을 차례인가?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기록상으로는 좌타자한테 강했고 우타자 상대로 약했는데 컵스는 애초에 지금 잘 치는 우타자가 없어요. 그죠? 가뜩이나 빠따 다 식었는데 그마저도 치는 놈 벨풍기 포함해가지고 몇 명 없거든요. 몇몇 좌타자들이고 우타가 강점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 그냥 식물이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컵스 빠따를 생각하면은 팔란트도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구위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만 제구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믿을만하진 않는데 볼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볼질하다 맞으면 또 크니까 믿을만하진 않는데 컵스 상대로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같은 지구다 보니까 뭐 선발로 뛴 적도 있고 불펜으로 만난 적도 있고 한데 많이 기록이 꽤 많거든요. 근데 강했어요. 컵스 상대로 팔란트가 막 선발 나와서도 막 호투 갈기고 그랬어.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만한가를 믿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이번 주 초인가 지난주인가도 말했는데 컵스는 그냥 지금 뭔가 찍을 만한 팀이 아니야. 뭔가 배팅할 만한 팀이 아니에요. 경기가 없으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 있는데 물론 이 경기도 당일 컵스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불펜이 너무 쓰레기야.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 특히 6월달 들어서 불펜이 너무 불안해요. 제가 컵스 분석할 때 맨날 불펜 때문에 뭐 언더 볼 때도 7점을 와서 불펜이 너무 쓰레기가 쫄린다 막 이런 얘기 맨날 했잖아. 최근에 계속 털리고 있어요. 오늘도 불펜 털려서 졌고요. 어제도 불펜 털려서 졌고요. 바로 그 전에 이제 템파 4대3 승리가 있긴 했는데 이때도 9회 말에 솔런 쳐맞고 1-4-1-2로 해서 1, 2번이 진루타 뜬공으로 물러나서 망정이지 한 번 더 맞았으면 물론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때 내리스 마무리잖아. C컵 엄청 그냥 눈동자부터 흔들려 그냥 불안해가지고 본인이 떨고 있어. 본인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마운드 계속 올라오고 뭐 포수고 감독이 계속 올라와. 어떻게 꾸역 막은 거지. 오늘도 팔란트가 적당히 뭐 비벼줄 수 있는 사이즈 만들면은 점차가 5점 이상 안 나면 내가 볼 땐 무조건 불안해. 컵스는 불펜이 너무 쓰레기라. 오히려 필승조가 아닌 애들이 올라오는 오늘 같은 날이 더 잘 막아요. 오늘도 1점인가 밖에 안 줬다나 불펜에서 선발에서 준 거지. 그래가지고 어제랑 똑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컵스 빠따도 못 믿고 불펜도 못 믿는다. 세인트루이스 프렌의 8점 언더 어제랑 똑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만하가라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냉정하게. 그죠? 어제는 별점 2개 반이었나 2개였나 헷갈리네. 이게 2개고 이게 2개 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별로 막 썩 땡기지는 않는다. 경기 자체가. 세 번째 토론토 대 이제 클리블랜드. 이제 TBD 대 카라스코인데 토론토가 일단 TBD인데 불펜 대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최근에 좀 그 롱으로 좀 나와주는 뭐 선발로 나오든 아니면 벌크가이 롱릴프로 나오든 프랜시스가 좀 길게 좀 먹어주는 날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프랜시스는 4월 이후로 6월에만 두 번 등판했는데 이번 클블이 세 번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난 2번 있었던 경기는 볼티저는 이제 3.1이닝 5피안타 2피홈런 4실점이었고요. 오클전은 4이닝 뭐 3피안타 1본래 오클한텐 잘했네. 무실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믿을만한 선발은 아니라는 부분 클벌이 빠따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클벌 같은 경우 이제 카라스코 나오는데 뭐 그냥 잣밥입니다. 오늘도 뭐 로건 앨런이 5이닝 찍고 내려갔기 때문에 클벌이 필승조를 다 썼어요. 물론 내일도 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클라스에도 최근에 4경기 중 3경기나 올라왔었고 그나마 뭐 게디스 같은 애들은 뭐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무난하게 쓰려면 쓰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카라스코가 몇 이닝 먹어주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내려가고 좀 점수도 좀 앵간치 좋다 그런 경기 버릴 수도 있어. 왜냐면 불펜 소모가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초반에 터져버린 경기잖아. 이거를 뭐 추격주 올리고 좀 괜찮은 애도 올려가지고 따라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지 않을까. 같은 디비전도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클블이 전체적으로 뭐 필승조가 아니어도 나쁘지는 않은데 카라스코 지난 경기 참고로 마이미 상대로도 5이닝을 못 버텼습니다. 마이미 상대로도 최근에 그냥 개쓰레기예요. 최근이 아니라 그냥 이번 시즌 개쓰레기. 이닝도 못 먹고 점수도 줄 거 다 주고. 어쨌든 간에 양팀 다 기본적으로 마운드가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카라스코가 좀 예상보다 더 안 풀리거나 혹은 예상대로 뭐 잘 안 풀릴 경우 크블 입장에서는 당장 이 경기에 대한 불펜을 쓸만한 가치가 없다. 그냥 경기 버릴 수도 있다. 뭐 오늘 경기 이기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바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오바. 서로 점수 낼만하고 또 클블이 경기 그냥 불펜 쓰레기도 조금 만만한 놈들 올리면서 하면은 토론토도 몰아내는 거 좀 잘하거든. 토론토가 저득가 갑자기 막 8득 9득 막 이런 경기가 많아. 토론토가 딱 그런 경기가 나올 사이즈도 나오고 오바가 좀 괜찮은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뭐야, 후원이 또 있었네. 엔제 형이 지금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분석이 너무 천천히 한다 지금. 이씨 뭐 날밤 까겠네. 형님 기다리시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좀 속도 좀 올리겠습니다. 그죠? 속도 좀 올릴게요. 필라델피아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이제 타이언 워커 로드리게스 뭐 믿을만한 선발이죠. 앵같이 잘 던져주고 있고 지금 필라파트가 그렇게까지 터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연장 빼면 2점이었잖아. 내일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도 잘 던져줄 가능성이 높고요. 워커가 조금 걱정이에요. 뭐 워커 다음에 우리 맨날 오바 찍어서 먹었었잖아. 근데 워커가 걱정인 게 그 런던 시리즈에서 매치 전에 한번 반등을 했어요. 매치 전에 5.2이닝 2피안타 2실점으로 간만에 호투를 했어. 뭐 이닝도 먹으면서 실점도 간만에 좀 적게를 한 경기였는데 어쨌든 뭐 타이온 워커가 지금 필라 선발진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건 맞는데 짬밥이나 가락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반등을 한 게 쫄리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새끼가 메이저 데뷔 이후로 한 번도 5점대로 시즌을 끝낸 적은 없어요. 지금 5점대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워커가 조금 바뀐 부분은 상대가 좀 바뀌어서 뭐 좀 투구에 대한 그런 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여지는 부분은 최근 경기에서 이번 시즌 좌타자를 상대로 굉장히 안 좋았었던 커터의 비중을 많이 낮췄어요. 대신에 이제 좌타자 상대로 커브를 조금 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구종을 좀 덜 던지고 괜찮은 구종을 더 던진 거죠. 그게 사실 매치 전에 꽤 유효하게 먹혔었고,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워커는 뭐 장타를 많이 맞는 편이기 때문에 글쎄요, 점수는 주긴 줄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가 예상하는 워커 나오면 그냥 개 터진다, 뭐 오바 개오바, 뭐 볼티 오늘 터진다,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장타를 기본적으로 좀 맞는 유형이기 때문에 점수는 줄 것 같은데, 작년 볼티 상대로도 5.2이닝 2실점이었고 상각외로 호투할 수도 있다. 점수를 주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불펜 상황은 볼티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필라는 뭐 오늘 또 필승조 좀 썼죠. 뭐 호프만이나 커커 이런 애들 연투가 좀 빡세고 한 부분이라 오바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이어 넣고 나면 우리 계속 오바 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동안의 오바보다는 조금 불안해 보인다. 승패로서는 볼티가 그래도 좀 유리해 보이고요. 8점을 언더로 보겠습니다. 후딱후딱 가자. 너무 디테일해. 다섯 번째 휴스턴 대 이제 디트로이트. 벌랜더 대 플레오티. 오늘 뭐 언더 주력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디트 프렌 내가 불안하다, 디트 쪽 조금 걸린다 했지. 내가 그 뭐야 헌터 브라운 잘 던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했죠. 웬만하면 안 맞는다 했잖아 내가. 오늘 뭐 무실점 찍어 버리면서 휴스턴이 뭐 마지막에 그 스쿠바를 공략하면서 이겼는데, 내일은 벌랜더 대 플레오티면은 기존의 폼을 생각하면 플레오티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벌랜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나이가 너무 많아요. 구위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지난 경기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92.6마일이야 벌랜더가. 벌랜더가 아니야. 그러니까 올 시즌 평균보다도 심지어 지난 경기 1마일 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글쎄 체력이 딸리나 슬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좀 시즌 2달 지나니까 앞선 뭐 4월이나 이때보다도 좀 더 맞는 빈도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늘어났죠. 6월 피칭 전부 5이닝 4실점. 상대가 에인절스랑 앵무새. 오늘 헌터 브라운보다 벌랜더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디트 입장에서는, 물론 근데 디트 빠따가 그렇게 믿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헌터 브라운보다는 벌랜더가 공략하기 디트 입장에서는 더 쉽다라는 부분이고, 플레이오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어쨌든 간에 그냥 얘는 올 시즌 그냥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볼쌈비 거의 사기 수준이고, 최근에 텍사스전도 뭐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무볼넷, 그 전에 보스턴전 6.2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텍사스전에 5이닝 아까 기록 봤잖아요. 먹었을 때 69 던졌었거든요. 허리 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난 로테이션을 걸렀고 11일 만에 등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쪽에 주사 맞고 나온다고 하는데, 또 원래 플레이오티가 좀 허리 쪽 고질병이잖아요.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가 그게 좀 변수예요, 변수. 제가 볼 때 플레이오티의 원래 몸 상태면은 디트가 유리합니다. 벌랜더 7만 하고, 플레이오티는 휴스턴이 지난번에 한번 봤다 하더라도 최근 기세가 더 좋거든요. 디트가 더 오히려, 그리고 벌랜더는 최근에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이니까 디트가 유리한 흐름인데, 몸 상태가 글쎄요 괜찮아졌을까? 근데 본인 얘기로는 좀 괜찮다고는 하는데 플레이오티가 그게 있어요. 트레이드 올 시즌
디트로이트가 망했잖아요 거의. 트레이드 될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척하는 걸 수도 있어. 그게 좀 변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 역배나 뭐 프렌 쪽에 접근 플레어티를 좀 더 믿고 찍거나 제가 볼 때 벌렌드는 3점 최소 3점은 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레어티가 뭐 안 지난 경기 부상에 대해서 여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5발을 찍거나 이 좀 골라 찍는 느낌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넘어가. 여섯 번째 애틀란타도 이제 템파베이. 너무 디테일하게 하니까 이거 늦게 오니까 빡세다. 14분? 일단은 뭐 찰리 모튼데 페피옷인데 둘 다 불안합니다. 둘 다 불안해요. 모튼 최근에 계속 털리고 있고 워싱턴 두 번 만나서 다 털렸고 컵스 만나서 다 털렸고 오클전 6이닝 무실점만이 뭐 거의 유일한 호투였죠. 내일 아무리 빠따가 쓰레기라도 템파베이를 모튼이 잘 막아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장담 못할 것 같고요. 페피옷은 일단은 문제는 변화구예요. 페스티벌 구속은 90마일 중반대입니다만 로케이션이나 뭐 무브먼트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빠른 공에 대한 위력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슬라이더가 쓰레기야. 그러니까 좌타자 상대로 체인지업은 좋은데 슬라이더가 5월부터 사실 많이 맞아가기 시작했는데 6월 두 경기 슬라이더 WOBA가 0.991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야. 저거는 그냥 던지면 맞는 거야. 그냥 한 번 던지면 한 번 맞을 수도 있는. 심지어 5월에 개차 맞고 6월 달에 별로 안 던졌는데도 저 모양이에요. 지난 경기도 던지자마자 홈런 쳐맞아가지고 거의 패스트볼이랑 체인지업 투피치로 게임했어요. 저기 볼티모어전에 슬라이더 던지자마자 홈런 맞아가지고. 오늘도 글쎄요 뭐 패스트볼의 9위 구속이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 위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체인지업도 괜찮아. 근데 투피치야. 상대가 공략을 해버리는 거야. 공략을. 그러니까 좀 페피옷이 안 좋은 거예요. 공은 괜찮은데 딱 봤을 때 공은 좋아. 던지는 공은. 근데 구종이 부족하니까 공략을 당해요. 지난 경기도 체인지업 로케이션이나 다 좋았어. 근데 억지로 그 바닥을 끌어쳐가지고 그냥 대신 장타는 안 나오지. 애초에 장타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던져버리니까. 근데 그걸 억지로 공략해서 쳐버려요. 그게 지금 페피옷의 문제입니다. 공은 좋은데 구종이 부족하니까 계속 공략을 당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선발 불안하고 기본적으로. 근데 기준점이 8.5면은 오버를 보겠는데 9.5라 좀 쫄리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애틀란타 타선이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꽤나 좀 살아난 모습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따가 애틀이 좋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템파베이가 우투수 공 더럽게 못 칩니다. 모든 우투수잖아. 좌투수 공만 좀 치는 템파. 오늘 세일은 좀 공략을 하긴 했잖아. 초반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애틀란타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라고 좀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승. 일곱 번째 미러키 대 신시내티. 브라이스 윌슨 대 에버트. 선발부터 많이 차이가 나요. 윌슨 전혀 믿을 수 없는 선발이고 에버트는 기본적으로 자완입니다. 그러니까 미러키 경기는 상대 선발의 자완이면 일단 안 찍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 자완 상대로 미러키가 너무 못 치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저 기쿠치한테도 완전히 틀어막혔었고 물론 이제 저 에버트 상대로 지난 시즌 기록에서는 한 번 미러키가 개패인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올해 미러키가 우한 상대로 팀 승률이 60%거든요. 근데 좌완 상대로 5할밖에 안 돼요. 5할밖에. 그러니까 승률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오늘 신시내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시내티가 그리고 점수가 좀 나는 편이거든요. 아예 막 빠따가 안 돌아갔던 예전 그 흐름과는 좀 달라요. 거기 브라이스 윌슨 저 좌밥 새끼 어느 정도 신시내티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뭐 에버 같은 경우도 워낙 보더라인 피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글쎄요 지난 시즌에 한번 쳐맞았던 것처럼 쳐맞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시내티 프렌 쪽 승이나 프렌 쪽 어제랑 똑같이 언오바는 대신 패스. 어제는 좀 오바 쪽으로 봤었는데 요거는 좀 언오바 애매한 듯 8.5기도 하고. 그리고 보스턴 대 뉴욕 양키스. 이거 뭐 크리스 월드 로돈이잖아. 뭐 사실 뭐 크게 볼 게 없어요. 또 로돈 저안에다가 크리스 웰이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꽤 됐거든요 벌써. 4월 달에나 그나마 잘 던지지 5월 어느 순간부터는 확실히 뭐 이전보다는 좋은 피칭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점수 계속 주고 있고 양키스 빠따를 막아내기에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고요. 로돈 같은 경우 원정 로돈이 사실 이번 시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최근에 좀 회복세에 있다. 그래서 뭐 양키스지 않습니까? 오늘 솔직히 그리고 루이스 힐 진짜 개불안해서 제거 하나도 안 되고 엄청 불안했는데 그것도 보스턴이 공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글쎄
양키스가 유리하지 않을까. 양키스 승. 두 경기 남았네. 이제 숨 좀 돌리시다. 9번째. 숨 좀 돌리자 이제. 앞에 경기들은 뭐 사실 크게 분석할 만한 요소가 없어가지고 더 빠르게 했고. 다저스 대 캔자스. 야마모토도 이제 세스루건데 야마모토 일단 로테이션 2번 거르고 나옵니다. 역시 뭐 양키스전. 제가 오늘 뭐 저기 개빈 스톤에 관련 어제도 그런 분석들을 했었잖아요. 야마모토도 양키스전에 포신 평균 97마일로, 원래 90마일 중반대잖아. 95에서 6 정도 던지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난 경기 양키스전에 확실히 야마모토도 힘을 많이 쓰고 피칭을 했습니다. 평균 구속이 1마일, 패스트볼 구속이 1마일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개빡투구를 했었고, 그래서 존나 잘 던졌죠. 양키스인데 야마모토가 뭐 아무것도 공략을 못했잖아. 근데 오늘 개빈 스톤도 확실히 보니까 직전 양키스전,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 그런 빡센 투구 영향이 있어 보이긴 했어. 오늘 스톤도 되게 불안했어, 평소보다. 그죠? 뭐 3런도 맞고. 다만 야마모토는 로테이션을 2번을 걸렀어요. 개빈 스톤은 그냥 지 나올 때 나온 거고, 야마모토는 2번이나 걸려서 이틀을 더 줬어요. 쳐 맞으면은 진짜로 양심 없는 새끼야. 오늘 쳐 맞으면 양심 뒤진 겁니다, 진짜로. 다른 애들 다 꼬박꼬박 로테이션 안 거르고 나오는데 지 혼자 2번을 쳐 거르고 나왔거든요. 무튼 뭐 저는 글쎄요, 지난 경기에 대한 그런 좀 걱정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파에 대한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 걸렀어. 한 번도 아니고 2번 걸었으면 호투해라. 그리고 이제 세스로 같은 경우 지난 경기 7이닝 4실점, 그전 경기도 6이닝 5실점. 그나마 이닝은 먹어주긴 했습니다만 두 경기 뭐 점수를 많이 줬죠. 제가 애초에 루거 불안하다 했죠. 6월 첫 경기도 6월 들어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루거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직전 양키스전은 그 전 경기에 대한 피칭 내용, 구속대도 평균 구속에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고, 분당 회전수도 페스티벌 같은 경우 100회 이상 떨어져 있었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1회부터 쳐맞았잖아. 물론 이닝은 먹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7이닝 40점이면 5점대잖아, 방어율이. 세스로가 올 시즌 보여주던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맞아 나갔었고, 이 경기가 좀 관건인데, 어쨌든 지난 양키스전은 많이 4점 주긴 했는데 이전에 떨어졌던 구속이나 회전수 자체는 회복을 하긴 했어요. 다만 이제 공의 무브먼트 여전히 평균에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 이전에 한창 좋았을 때 100% 루고의 피칭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상대도 다저스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걱정되는 부분은 원정에서 더 강하긴 해요. 원정에서 더 강하긴 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좀 회복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100%가 아니더라도 지난 경기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더 회복을 할 수도 있잖아. 그 부분이 좀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버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승적으로 본다면은 야마모토가 잘 던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루고는 앞선 경기들처럼 털리진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점수는 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진짜 개 깔끔하게 막아주고 이런 그림까지는 지금 기대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라 다저스 승의 언더로 보겠습니다. 다저스 승의. 근데 언더는 솔직히 기준점이 너무 낮아가지고 못 찍을 것 같기는 해요. 승의 언더. 저득을 보기 때문에 마인까지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근데 찍으면 뭐 마인까지 보고요. 지금 굳이 본다면은. 이제 콜로라도 대 피츠버그 마지막 물 한 잔 먹고.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제가 분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석해온 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결과는 다 감안했으니까 일단 뭐 블라크 대 자레드 존스인데, 타이블라크가 홈에서 3점대, 원정에서 7점대로 오히려 콜로라도 쿠어스를 홈으로 쓰는 팀인데도 홈에서 더 잘 던집니다. 신기한 놈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5월 중순 이후로 기본적으로 많이 맞아나가고 있고요. 초반엔 되게 좋았어요, 블락이. 되게 좋았는데 5월 중순 넘어가고부터 좀 많이 맞아가고 있고, 아무래도 좌투수다 보니까 우타자 상대로 좀 고전하는 부분이 많은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좌우 타자한테. 우타자한테 좀 차이가 나는데, 피츠버그는 애초에 우타자 위주의 라인업이죠. 좌타 라인이 상당히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팀 타율 자체도 뭐 좌타 상대로 팀 타율이 조금 더 높긴 해요. 뭐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뭐 블락 상대로 어느 정도의 공략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레드 존스 같은 경우 일단 지지난 경기 빡겜을 해서, 제가 자레드 존스 때도 언급을 해드렸죠. 지지난 경기 빡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양키스전, 아니다 다저스전이었지. 다저스도 막 102마일 찍히고 이랬잖아.
이 새끼 원래 100마일 잘 안 찍히는데 그 경기 개빡 투구해가지고 6이닝 무실점했던 날 바로 다음 경기에 영향이 조금 있긴 있었죠. 상대가 미네소타였는데 5이닝밖에 버티지도 못했고 5이닝 동안 9명의 출루 6피안타야 이제 피안타 6개 볼넷 3개 뭐 실점은 3점 주긴 했는데 뭐 콜스는 찍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콜스 못 찍었죠. 5이닝이니까 어쨌든 좀 고전했던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오늘도 어쨌든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지 좀 모르겠고 뭐 그리고 자레드 존스가 강속구 투수잖아요. 강속구 투수면은 기본적으로 쿠스에서 그나마 좀 뭐랄까 그 변화구는 어쨌든 무브먼트가 되게 중요하니까 강속 그 빠른 공에 비해서는 코스에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자레드 존스가 문제가 뭐냐면 100마일 가까이 찍히긴 하는데 한가운데로 던져요. 한가운데로. 이게 좀 어느 정도 보더라인으로 들어가는 공들도 있고 좀 모르겠는데 한가운데로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번트 들어가면은 그냥 한가운데 빨간색 칠해져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늘 실제로 자레드 존스의 빠른 공, 패스트볼의 피안타 중에 절반이 장타예요. 절반이. 근데 쿠어스잖아 오늘. 그게 조금 매섭다. 맞는 공 중에 절반이 2루타 이상입니다. 2루타, 3루타 홈런이야. 절반이 이제 그냥 단타고. 그게 좀 쫄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로 뭐 자레드 존스의 사실 강력한 무기는 빠른 공도 있지만 그 빠른 공을 줘놓고 생각하게 해놓고 들어간 이제 슬라이더가 굉장히 이제 위력이 좋거든요 올 시즌에. 근데 또 쿠어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타이밍이 글쎄 제가 볼 때는 점수 좀 줄 것 같아 자레드 존스도. 특히나 장타를 좀 많이 맞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홈런도 몇 방 맞을 수도 있고 또 쿠어스 첫 등판이잖아. 짬밥도 없는 놈인데 또 이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을 때 또 등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거 추가로 자레드 존스 같은 거 홈에서 2점대고요. 원정에서 4점 후반대입니다. 자레드 존스는 올 시즌에. 홈과 원정에서 갭이 꽤나 있는 투수고 해서 요거 10점은 오바 보겠습니다. 블라크도 피츠버그 상대로 그렇게 강점이 없는 것 같고 자레드 존스도 쿠어스에서 강속구 투수라서 강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까놓고 보면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저는 오바가 좀 낫지 않을까. 둘 다 그리고 불펜 쓰레기잖아 생각해보니까. 둘 다 불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로 보고